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학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당갑 출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의 핵심은 우리나라 지금의 임대주택 정책이 건설업자들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서민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업자 편에 서 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소박하지만 정말 소중한 꿈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참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학에서 소득 대비 주택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IR이라 하는데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가 무려 9.4입니다.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9년 반을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월세 내고 집 장만하기 전에 월세 내고 교육비 하면 사실상 평생 집 장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자가 보유율은 서울의 경우 46.3%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 70%고 주택 정책의 모범 국가라 하는 싱가포르는 90%에 육박합니다. 그나마 이 43.6%는 진짜 내 집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집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이 372조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집 사라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만 집을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장만 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국가에서 앞으로 어떤 비전이, 어떤 동력이 작동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심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임대주택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1조의 재정 목적이 나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정, 예, 그건 제가 기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쭉 있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한다. 예. 즉, 임대주택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양적 증대, 또 하나는 주거생활의 안정입니다. 장관님 이해하시겠죠? 예. 그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인 임대주택 양적 증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년간 2005년에 120만 호였는데 지난해 170만 호로 돌파했어요. 외형적으로 실적이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은 어떻을까요? 장관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임대주택으로만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의 호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번 정부 내에 임대주택을 52만 7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적인 증가는 있었다 하는 말씀이고, 장관님, 그 양적인 확대 말고 지금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싼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든지, 그죠?
그런데 예, 아니면 임대 아파트,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중에 임대료가 중요한 부분인데 임대료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법 발의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주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정책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즉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와 바로 이 분양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즉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분양 전환 제도를 통해서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항상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 충돌합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본질적으로 충돌한다는 뜻은 제가 좀 무슨 말씀이신지. 임대주택을 양적 공급을 확대하려면 건설업자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건설업자들한테 상당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해보고 지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어찌 됩니까? 예,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장관님도 경제를 공부하셨지만 어떤 충돌하는 게 있으면 정책이 충돌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으면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동의를 얻었으니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도 놀라실 것 같은데요. A라는, 이게 수도권에 있던 실제 사람입니다. A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B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A라는 단지는 일반 분양입니다. B라는 단지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A라는 단지가 5년 전에 분양을 2억 정도에 받았습니다. 같은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B단지의 공공임대주택이 5년이 지나서 분양 전환을 하려는데 건설업자들이 5억을 내놓으라 합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로 인접한 지역에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양, 5년 전에 일반 분양 2억인데 5년이 지났지만 지금 5억을 내놓으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5억이 됐기 때문에 5억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장관님, 예. 이제 자보세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A라는 단지의 일반 분양 아파트 업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도 2억의 분양을 당시 했습니다. 네. B라는 단지를 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건설업자는, 예?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했고, 네. 건설 자금도 저리로 융자했고, 취득세, 소득세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까지 줬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장관님? 예.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싸게 공급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5억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분양가를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분양가대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이상 받질 못한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5년 사이에 아마 시세가 형성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건 어쨌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기는데 그 생긴 거를 건설업자가 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세를 다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분양 전환 시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에는 이게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그래 감정평가액이 통상 시세의 70 내지 80% 수준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례는 그렇게 감정평가액이 낮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장관님 저 좀 보세요. 예. 예.
자, 원가가 더 비싸게 들은 업자도 2억에 분양을 하는데 훨씬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싸게 원가가 든 업자가 그 더블을, 그 배를 분양가를 부르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드려요. 예. 일단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봤더니 분양 전환하는 가격을 선정하는 그 공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 5년 임대 아파트는 건설원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했는데 예. 10년 임대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을 상한액을 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감정평가 이하. 예, 예. 자, 원가와 시세를 평균을 내면 딱 점으로 하나 정해지고 개발이익도 나눠 갖는 건데, 상한선이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액이라는 딱 기준만 주면요. 장관님. 예,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이하의 구간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려면 협상 당사자 둘이 서로 교섭력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예,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쌍방 독점이면 되는데 일방 독점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건설업자는요, 아파트를 쥐고 있습니다. 임차인한테, 서민한테 당신 분양받기 싫으면 나 딴 사람한테 분양하겠다. 임차인은, 서민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교섭력이 누가 세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경우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거는 조금은 달리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장관님, 예. 어느 구간에서 정해지는데 예, 예. 그 상한선을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깐. 이게 편하시겠네요. 예. 자,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건설업자가. 얼마에 4억, 6천, 5억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분양자는 없다. 협상도 제대로 안 해줍니다. 제가 결론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2억 아파트가 5억으로 둔갑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거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건설업자가 그 개발 이익을 자기가 혼자 다 먹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서민 보고 내 집장만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규칙이 잘못됐어요. 네. 장관님, 아무리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랑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제가 그 부분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분노하는데, 과정이 문제가 없어도 결과가 공정치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누가 만들었냐? 국회가 만든 입법도 아니고요. 정부가 만든 규칙이에요.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분명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의 근본적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 규칙에 있으면 결과를 공정하게 가지 못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토부는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 동의하시죠? 지금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그 케이스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하나를 가지고 규칙 전체를 고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금보다 더 낮출 수가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5년과 10년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5년과 10년에 또 기본적으로 5년과 10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은 5년보다는 10년이 훨씬 더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 개발 이익을 독점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그 시세보다 좀 낮은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개발 이익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장관님,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감정평가가 어떻게 현장에서 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서민들한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 점은 좀 그리고 자세히 반드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공정치 못하다면 과정을 고쳐야 된다는 점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제가 입법조사처에서 문의한 결과도 감정평가액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10년이 5년하고 다른 규칙이 적용된 것이 예전에는 5년이나 10년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바뀌었습니다. 저는 말로는 서민 얘기하면서 제대로 서민을 못 돕는 그런 정책 실패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하고 그동안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장관님. 그 장관님 탓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왜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우는 소리 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서민들이 얘기하면 그 부분은 법에 문제 없다. 이해는 하지만 별다를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둔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건설업자들의 우는 소리에 그 무슨 더 귀를 기울인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국민 대표입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고통받고 어려운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정부 규칙이 잘못됐으면 바꾸라고 국회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부가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바꿉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완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